정치자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바로 글로벌 경제의 연결, 그리고 단절입니다. 네, 이게 요즘 정말 중요한 화두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딱 세 가지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게 연결되더라고요. 야후 엔터테인먼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입니다. 언뜻 보면 기술, 무역, 정치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다 엮여 있습니다. 오늘 그 맥락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시죠. 맞습니다. 이 조각들에 맞춰보면서 지금 세계 경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기술 공급망 그 심장부에서 터진 소식인데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거의 독점적이죠. 근데 그 엔비디아의 최신 칩, H200라는 이 칩의 부품 생산이 갑자기 멈췄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주문만 100만 개가 넘게 밀려있다는 바로 그 칩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무슨 일이죠? 원인이 아주 뜻밖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뭔데요? 엔비디아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생산을 멈춘 이유가 바로 중국 세관이 이 H200 칩의 반입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반입을 막았다고요? 저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막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건 반대네요? 네, 상황이 반대죠. 그러니까 H200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일부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 정부가 그 부품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 일부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중국 세관이 이 부품들의 통관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엔비디아의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린 겁니다. 와, 이건 공급망의 한 고리를 그냥 인질로 잡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셈이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생산 차질 문제, 이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훨씬 큰 문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혈관의 한 지점을 딱 막아서 AI라는 심장으로 가는 피를 멈추게 한 것 같은 그런 효과잖아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특히 이 H20은 그냥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더 특별한 건가요? 네,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아주 복잡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그야말로 AI 시대의 엔진 같은 부품입니다. 엔진?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부터 수많은 AI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이 칩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칩 공급이 늦어진다는 건 전 세계 AI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두 정부의 힘겨루기가 전 세계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 다른 첨단 기술 기업들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위험이겠네요. 바로 그 점이 무서운 거죠. 기사를 보면 공급업체들이 양국 정부에서 다음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생산 재개 안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안개 속에 갇힌 겁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엔비디아 사례는 국경에서 물건을 막는 아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의 갈등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무역 갈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도 있잖아요. 바로 돈, 관세를 이용하는 거요. 마침 보내주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딱 그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네, 그 기사가 소개한 한 연구의 결론이 딱 한 문장인데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뭔데요? 관세를 실제로 지불하는 주체는 다름 아님 미국인들이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언뜻 들으면 이상한데요? 관세라는 게 원래 상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부과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뜯어보면 이럴 수 있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어떤 식인데요? 저희가 전체 보고서를 본 건 아니지만 이 결론이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중국산 TV에 25% 관세를 매겼다고 해보죠. 네. 그럼 미국으로 그 TV를 수입하는 월마트 같은 회사가 일단 미국 세관에 그 25%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일단 수입하는 미국 회사가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회사는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그 25% 비용을 그냥 자기들이 떠안고 예전 가격 그대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확 줄겠네요.
당연하죠. 다른 하나는 그 관세 비용을 TV 가격에 고스란히 얹어서 소비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400달러짜리 TV가 500달러가 되는 식으로요. 대부분은 후자를 택하겠네요. 그렇죠. 이익을 지켜야 하니까요. 결국은 물건을 사는 평범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의 TV를 사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니 이거는 뭐 무역 전쟁의 총알이 적군이 아니라 우리 편 진영에 떨어지는 셈이잖아요. 네, 이 연구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무역 정책이라는 게 상대국 공격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말 뒤에는 사실 자국민의 생활비 상승이라는 대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비싸진 수입품 대신에 자국에서 만든 제품이 더 잘 팔리게 돼서 국내 산업이랑 일자리를 지킨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당장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물가 상승일 테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국민들 지갑을 지켜주는 것, 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죠. 네, 이 문제가 정말 엘리트들의 토론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요. 네, 바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AI 칩을 둘러싼 물리적인 공급망 차단, 그리고 관세라는 경제적인 무기가 실제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다보스 포럼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랑 딱 연결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거라고 하고요. 아, 방금 저희가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의 경제 의제, 특히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할 예정이래요. 와, 그 관세 비용 논쟁이 그대로 다보스에서 재현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린랜드 인수 계획에 반대하는 국가에 관세 위협을 했다는 내용도 쟁점 중 하나라고 하니 관세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카드로 쓰이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요, 올해 다보스에서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AI에 대한 논의입니다. 작년하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해요. 그 부분 정말 궁금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들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만 쏟아냈잖아요. 뭐가 달라진 거죠? 질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다보스의 질문이 AI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였다면 네. 올해의 질문은 훨씬 더 냉정하고 현실적이에요. 어떤 질문인데요? 그래서 AI로 돈은 벌었습니까? 와,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AI 대단하다 해서 그래서 수익은 났냐로 바뀐 거군요. 네. 뭐랄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청구서를 마주한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투자 대비 수익률, ROI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ROI? 네.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이 AI 기술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유능한 개발자 데려오고 비싼 서버 빌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묻는 거죠. 그렇게 쏟아부은 돈이 우리 회사 매출이나 이익에 진짜 도움이 되고 있긴 한가? 환상과 기대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숫자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AI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기도 합니다. 왜죠? 다들 AI 하지만 실제로 그걸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직 소수거든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기업들은 AI의 ROI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ROI를 만들어낼 가장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 H200칩은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이 막혀버렸고요.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관세를 포함한 여러 무역 갈등이 전반적인 사업 비용을 높여서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야만이 지정학적 현실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죠. 네. 다보스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I의 미래, 무역전쟁의 대가, 생활비 문제, 이 모든 게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거죠. 오늘은 엔비디아의 작은 반도체 칩 하나에서 시작해서 관세의 비용 문제, 그리고 세계 경제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의 논쟁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기술과 무역, 정치가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아주 명확한 몇 가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스크에 취약해졌습니다.
한 국가의 세관 결정이 전 세계 최첨단 기술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걸 엔비디아 사례가 보여줬죠.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무역 정책의 칼날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렇죠. 정책을 만들 땐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과 실제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같은 첨단 기술이 이제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 투입 만큼 성과가 중요해진 기술 산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죠. 연결되어 있기에 빠르게 발전했는데 바로 그 연결고리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께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곳곳에서 단절과 갈등이 나타나는 지금 과연 진정한 경제적 안정과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쵸.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자국의 울타리를 높이 쌓는 보호무역주의일까요? 아니면 이런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협력의 방식을 찾아내는 글로벌 연대일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죠. 한 번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